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CG 리포브 편집에서 정말 유용하고 중요한 고급 기술 13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3가지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선을 삽입해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단락에 대해서 배경색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한 것과는 별개로 글꼴의 색을 직접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락의 테두리 두께와 색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배경으로 텍스트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을 표시하는 방식인데 일반 목록 방식과 번호 목록 방식 두 가지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특수 문자를 활용해서 키워드 내용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는 판권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퍼브 전자책에서 가장 필수적인 작업 중에 하나인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미 만든 차례를 수정하거나 이러한 작업들이 모두 끝난 다음에 이퍼브 전자책의 오류를 체크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의 스타일 지정하는 방식이죠. 우리는 CG에서 사진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입력 커서가 있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딩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입력할 때는 입력 커서를 둔 다음에 여기서 요 단추를 클릭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 코딩이 마련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 alt 값이라든가 요 정도만 좀 수정을 해서 아니면 그 앞뒤로 p 태그를 넣어서 단락 태그 정도를 지정하면은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 디스플레이에서 90% 정도 차지하게 되는 스타일 시트를 미리 그 스타일 시트 파일에서 지정한 바 있죠. 그래서 클래스 이코로 땡땡 W90이라고 클래스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지에 대해서도 스타일 시트에 어떤 그 지정을 해서 90%만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워본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로서 우리는 CG를 통해서 책 표지를 입력하는 방법도 배워봤었죠. 애초에 저와 함께 배운 내용은 일러스트레이터로 책 표지를 만드는 작업과 파워포인트로 책 표지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자책의 책 표지는 JPG나 PNG 형식으로 주로 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지 크기는 가로 800픽셀 정도, 그리고 세로는 뭐 1094인데 요 크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책에 대해서는 뭐 가로가 약간 짧고 세로가 좀 긴 편이죠. 그런데 일단 이런 그 책 표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텍스트에다가 미리 있는 맨 처음에 CG 파일을 열면 기본으로 하나의 그 XHTML 파일이 제공이 되죠. 이거를 cover.xhtml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 태그 하나를 p 태그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add editing files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구 메뉴에 add cover를 하시면은 이제 이런 작업이 이제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앞서 만들어 놓은 표지 이미지 파일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태그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책 표지를 입력을 할 때
여기서 add cover라는 명령어를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그 책 표지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정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떤 책이든지 간에 책이 기본 본문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물론 이랬을 때 우리가 txt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요 txt는 꼭 txt가 아니어도 돼요. 뭐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지정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린 그 스타일 시트 파일은 이제 txt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식이 다 지정이 돼 있죠. 뭐 글꼴 종류, 크기, 스타일, 그 다음에 웨이트, 그 다음에 하이트, 마진, 그 다음에 텍스트 어라인 이런 식으로 쭉 서식이 지정됐고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책의 이미지와 캡션이 있습니다. 캡션이 어떤 뜻인지를 말씀드렸죠. 이미지와 사진 이미지의 어떤 제목이라든가 간단한 설명 정도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div라고 영역을 이제 구획짓는 그러한 이제 태그였죠. div로 감싸 놓고 여기 안에서 p 태그를 통해서 이미지 사진 이미지를 넣고 또 p 태그를 통해서 캡션이라고 스타일 시트를 지정해서 이와 같이 텍스트를 입력해 넣어서 여기 div 태그로 닫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 모니터로 전자책을 볼 때 화면이 끊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이 사진과 이런 캡션이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훨씬 보기가 좋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제목과 본문 이미지 캡션에 대해서 코딩하는 걸 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보통 전자책은 이렇게 표지가 있고 그 다음부터 본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이 하나의 파일에 이것이 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책이 있으면 이렇게 작은 챕터의 글이 또 있겠죠. 그래서 작은 챕터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놓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하나의 파일을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 편집하기 나름이라서 어떤 것이 꼭 옳다라고 보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챕터가 굉장히 긴 책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챕터가 막 5페이지, 10페이지, 20페이지씩 막 넘어갈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 챕터의 제목이 될 수가 있고 여기는 어떤 사진이죠. 그 다음에 캡션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특수문자를 여기다 넣었어요. 요 특수문자를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배울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txt라고 본문이죠. 가장 일반적인 본문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목이고 요거는 그 하위 제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자책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의 지정에서 우리가 div로 이렇게 나누고 이 div에 대한 스타일 시트를 박스 1에다가 이제 주었습니다. 박스 1은 뭐 색깔을 이와 같이 코드표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패딩이라고만 해놓고 하나만 돼 있으면 이게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이 모두가 다 OEM 크기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이제 마진은 여기는 또 이렇게 다 구분해서 썼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도 레디우스는 요 모퉁이를 약간 각도를 줘서 원처럼 부드럽게 이제 하기 위한 지정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iv를 통해서 박스 1이 이제 규정이 됐고 이 div는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이 안에는 특이하게도 div 안에 또 div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사진을 갖다가 div로 넣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네요. 센터로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는 제목급의 그런 말을 넣고 그 다음에 본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기법들은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만들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제 맨 처음에 파일을 열면
뭐 이런 식으로 섹션 0001 XHTML 이런 식으로 원고가 만들어지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쭉 만들다가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챕터 파일로 넘어갈래. 그러면 여기다가 입력 커서를 두고 여기서 이제 스플리트 앳 커서를 클릭하면은 바로 요 헤더 부분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새로운 파일이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일일이 이제 헤더 부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카피하거나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원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챕터 나눌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시간도 줄이고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제가 이거 사진 옆으로 텍스트가 흐르는 거 설명을 좀 드렸죠. 요거는 이제 의외로 되게 쉬워요. 뭐냐면 보통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div를 해놓고 p 태그를 해놓고 이미지를 여기다 살짝 집어넣네요. 그 다음에 p 태그를 해놓고 캡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지정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방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클래스가 요 센터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div를 이제 센터링으로 해놨어요. 센터링 컨테이너. 요거는 이제 가운데 맞춤으로 하는 거였는데 요거를 div 클래스하고 레프트 40으로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럼 레프트 40이 대체 뭘까? 레프트 40은 바로 이게 사진을 왼쪽에다 놓고 요런 식으로 이제 40% 정도 차지하게 비율을 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플로트 흘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것을 플로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진이 여기가 있으니까 이건 레프트라고 하고 그러면 사진을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플로트 라이트라고 하시면은 요로 사진이 오른쪽에 있고 텍스트가 왼쪽으로 이렇게 흘리게 된다. 뭐 이런 지정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그 책을 편집하는 것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할 내용을 이제 한 단계 제가 13가지 고급 기술을 설명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본문에 선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고 이렇게 선분이 나와 있죠. 이게 선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 경우는 우리가 일반 종이책에서는 아주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전자책에서는 요 HR이라고 하는 요 선이 종종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쭉 이어져 있는데 이걸 이렇게 좀 분위기를 이렇게 좀 바꾼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설이 쭉 나오는데 이제 꼭 새로운 챕터로 좀 나누긴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 어떤 영역을 넣을 때 이렇게 선을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선을 넣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태그가 HR이라는 태그를 사용하면 돼요. 자, HR이라는 태그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대개 이런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없는 태그가 if of e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 태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hr하고 한 칸 띄고 슬래시하고 이렇게 가로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근데 기본 값으로 전체를 이렇게 차지하게 돼 있어요. 거의 100%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꽉 찬 선은 사실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요거를 좀 이렇게 한 40%라든가 이런 식으로 줄여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W40을 지정했거든요. W40 스타일 시트 기억나세요? 이건 우리가 요거는 H40, H100, 90, 60, 50, 40 이거는 사진을 우리가 그러니까 사진의 그 퍼센트를 줄일 때 많이 사용했죠. 전체 우리가 전자책을 보는 디스플레이의 뭐 90%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였죠. 근데 이거는 사진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선에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선만 지정한 게 아니라 앞에 뒤에다가 p 태그를 지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이 선이 독자적인 하나의 단락으로 취급받게끔 하려고 p 태그를 사용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것과 더불어서 한두 개를 더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시질에서 직접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고급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고급 기술. 고급 기술이라 해서 뭐 엄청 어려운 거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사실 현재 이퍼브 전자책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다 보면 이퍼브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전자책에서는 그 이퍼브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현재는 이퍼브 3.0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자책 플랫폼에서 이퍼브 3.0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그 이유도 하나 있고요. 그래서 기술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는데 한계가 좀 많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전자책을 편집할 때 전자책에 알맞게 이 태그라고 전자책의 태그, 이퍼브 전자책의 태그는 이퍼브를 독자들한테 편리하고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개발된 건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기본 태그로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뭐 전자책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전자책의 장점과 특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이라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좀 약간 특이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단락에다가 이렇게 배경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방식도 굉장히 좋은 방식인데 잘 안 쓰는 방식이긴 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제가 웹 코딩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웹 코딩, 그러니까 HTML5에서 이런 코딩들은 흔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가져온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건 p 태그이죠. 자, p 태그인데 txt 클래스 txt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이라고 바로 들어가 버리면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 이퍼브 시질에서 이퍼브에서 막바로 그냥 코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txt에 여기에서 지정한 거 이외에는 요 txt의 그 스타일 시트에 영향을 받지만 여기서 먼저 텍스트에 가장 가까이 지정한 건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요 스타일이라고 서식을 직접 지정한 거 빼놓고는 txt고 하지만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게 먼저 이제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대시 칼라 이거는 뭐냐면 단락의 배경색은 이런 뜻이에요. 다치 블루다. 자, 다치 블루는 이제 블루가 우리가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다치라고 하면은 이게 다치 블루라는 게 우리나라 용어로는 잘 약간 해석이 잘 안 돼요. 따로 별도의 해석 용어는 없는 것 같고 여기 색을 보시면은 블루는 블루인데 약간 색이 다르죠? 약간 색이 달라요. 뭐 이렇게 요걸 그따 다치 블루라고 그래요. 이런 푸른색을 이런 다치 블루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p 태그를 닫아서 여는 태그를 닫아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배경에 다치 블루를 지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p 태그를 닫아뒀어요.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가는 토마토라는 색이 있어요. 토마토색, 진짜 토마토색이죠. 이거는 꼭 녹색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토마토색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색깔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디엄 시그린. 자, 이것도 참 애매한 색인데요. 그린은 그린인데 이거는 미디엄 시그린이라고 부르는 이게 좀 애매한 색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색인데 약간 좀 일반 초록색은 아니죠. 그래서 약간 되게 멋있는 색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엄 시그린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전자책에서 꽤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만약 쓰려고 마음먹으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단락의 배경색을 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 번째 기능으로서 글꼴의 색을 직접 지정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세 번째 기능인데 우리가 p 태그를 넣고 클래스 txt라고 했으면 이게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이제 그 지정이죠. 스타일 시트죠. txt는 그 안에 뭐 글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스타일이라고 직접 넣어버리니까 여기에 영향을 먼저 받겠죠. 근데 칼라 다치블로 하고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칼라는 다치블루라고 할 때는 어 콜론을 썼죠. 자, 콜론을 썼어요. 요거는 자, 이거는 속성과 속성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색은 다치블루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세미콜론을 썼어요. 세미콜론은 요거는 이제 세미콜론은 이제 요거에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칼라 말고 다른 지정을 할 때는 근데 여기서 요 끝나는 게 세미콜론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요런 콜론과 세미콜론을 잘못 입력하면 당장 이제 오류 체크할 때 당장 이런 것들이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질은 이런 규칙이 매우 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것들 오류 체크하실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쌍따옴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양쪽에 쌍따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쌍따옴표가 여긴 제대로 돼 있죠. 요 쌍따옴표는 우리가 혹시나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 이런 데서 카피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질에서 직접 쌍따옴표를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 약간 서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는 어쨌든 아까 했던 것과는 좀 달리 단락을 한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그러면 이제 단락에 대한 색 지정이지만 그런 말 없이 칼라 이렇게 하면은 글꼴에 대한 지정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스타일 칼라하고 콜론 그다음에 다치블로 그다음에 세미콜론 쌍따옴표 이렇게 닫아버리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여기 바로 글꼴에다가 색이 그대로 먹는다는 거죠. 요거는 요 글꼴에는 그렇게 해서 다치블로 색이 이제 먹혔고 여기는 토마토 색이 그 다음에 이건 미디엄 시그린색이 이렇게 먹혔어요. 그렇죠? 이 미디엄 시그린색 굉장히 미디엄 시그린색 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되게 매력적이에요. 색깔이 갑자기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글꼴의 색을 우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워봤죠.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 좀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네 번째 고급 기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단락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단락의 바닥색이 아니라 단락에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색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됐냐면 자, 스타일 해놓고 쌍따옴표 보더 콜론 EPX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자, 솔리드 한 칸 띄고 다치블로 그 다음에 세미콜론 쌍따옴표 자, 이렇게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참 이렇게 if of 코딩을 배울 때 좀 난감하고 어려운 점들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건데 자,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런 걸 묻지 마시고요. 이건 약속이에요. 자, 입법부에서 이렇게 구문을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지 우리가 왜 이걸 여기는 한 칸을 띄었고 막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궁금해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몇 나누기 몇은 뭐 몇으로 나눠서 수학적으로 어떻게 나눈다. 이건 다 수학적인 약속이죠.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보더 요거는 테두리라는 뜻이죠. 보더 EPX 요거는 E픽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더가 있는데 테두리가 있는데 그 테두리 두께가 2픽셀이다. 그 다음에 솔리드는 이게 단일색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근데 다치블루 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가고 P택으로 닫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닫히는 거고 자, 여기서는 토마토색 솔리드 토마토색이니까 토마토색으로 테두리가 나왔고 여기 밑에서는 미디엄 블루라고 하니까 미디엄 블루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그 CG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G를 통해서 이걸 열었어요. 제가 이거 미리 좀 하기 위해서 미리 코딩은 해놨는데 여기 155행을 보시면 자, P 태그를 이렇게 해놨고
p 태그를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p 태그 밑에다가 hr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보일까요? 요거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 책보기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된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방식보다 p 태그에다가 hr 태그를 넣는 방식이 더 낫지 않나. 여기 꼭 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좀 행을 나누는 것밖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hr 태그는 닫는 태그가 따로 있지 않다 그랬죠. 이건 여는 태그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90으로 되니까, 자, 90으로 된 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90% 전체 이 화면에서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게 바로 W90 요거를 요런 스타일 시트를 먹는다는 거죠. 클래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스타일 시트예요. 그러면 클래스에서 가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규정하는 이렇게 스타일 시트에 항목들이 미리 작성이 돼 있었죠. 이것도 사실 제가 그냥 작성을 한 거예요. 이거 이퍼브 코딩을 하면서 이것도 다른 용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점들 이렇게 해서 이걸 선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다시 보시면은 요 밑에 것들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경색은 이렇게 있죠. 자, 배경색은 여기서 제가 좀 더 키울게요. 자, 분명히 이 텍스트는 txt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의 영향을 받는데 여기서 직접 하면서 이 텍스트에 가까운 거에 먼저 지정을 받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쌍따옴표는 어디서 카피해 오시면 안 돼요. CG에서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 쌍따옴표를 주시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대시 칼라 콜론 그 다음에 다측 블루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백그라운드를 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가 단락이 돼서 박스가 채워지면서 됐고요. 요거는 이제 토마토 색깔이죠. 요거는 미디엄 시그린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좀 낯선 이름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에 백그라운드라는 말이 안 들어가고 컬러라는 말이 들어가면 바로 글자의 색깔을 지정해 주는 거다라고 해서 이것 또한 글자의 색이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죠. 여기에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는 이제 보더라고 돼 있죠. 보더 콜론 EPX 솔리드 닷지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면 요거에 테두리가 2픽셀인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제가 색 코드 번호를 썼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글꼴 이름, 색을 이름을 직접 쓸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다가 한글로 녹색 이렇게 쓰면은 이게 에러가 나요. 근데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데 뭐 이 글자, 그러니까 세 개 글자 영어로 된 단어가 모두가 다 먹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페이지를 잠깐 방문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웹사이트는 HTML 컬러 코드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하는 작업은 특정한 색을 골라서 그 색의 요 코드 번호를 알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예요. 그렇죠? 요거는 RGB로는 요 색깔이고요. 우리가 이 색깔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약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 RGB를 이렇게 지정하면 되고 HSL을 또 이와 같이 이렇게 지정하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색을 선택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사실 미술을 하는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영상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에서도 색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제가 이 그 색깔들은 이름도 있다. 코드값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이름으로 되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HTML 컬러 코드스에서 네임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이 있는 색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디안 레드죠. 그래서 인디안 레드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이것이 먹히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디안 레드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 라이트 코렐, 라이트 코렐, 그 다음에 셀몬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레드는 그냥 레드죠. 근데 다 되는 게 아니라 다크 레드, 아니 이런 색은 이렇게 레드 색깔이긴 한데 검정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이러한 레드 색깔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전자책을 할 때도, 그 다음에 HTML에 태깅을 할 때도, 그 다음에 포토샵을 할 때도, 일러스트를 할 때도,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를 할 때도 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다. 이걸 보시면은 사실 이 코드표로만 보지 않았던 다른 느낌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건 예를 들어서 오렌지 레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진 색이에요, 사실. 근데 레드 색깔하고는 좀 구별이 되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그 교환으로 돌아가서 다음 내용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번째 기술로서 이미지를 배경으로 텍스트가 나타나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이미지를 이렇게 배경으로 깔고 텍스트가 이렇게 나오는 방법이죠. 자, 이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만약 이미지 바탕에다가 이미지를 깔고 바로 텍스트를 깔면 되게 좋은 효과가 날 만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것도 되게 이퍼브에서는 그래도 고급 기술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전자책에서 많이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냥 재미로 배우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전제를 하거든요. 그래도 재미로 배우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고급 기술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기 CG 리퍼브에서 배운 코딩은 그 웹 코딩, HTML5로 하는 웹 코딩하고도 같아요. 같은 코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이런 코딩을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는 div를 해놓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이렇게 코딩이에요. 그 다음에 콜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URL이 들어가요. 자 URL이 들어갑니다. URL이 들어가고요. URL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따옴표가 들어가고 땡땡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요거는 우리가 CG 이퍼브에서 이미지를 업로딩했던 그 영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거는 단순하게 일반 텍스트죠. 텍스트를 이렇게 지정했더니 이런 식으로 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를 먼저 업로드를 시켜놓고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기만 하면 작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iv는 이런 식으로 마감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 그림이 잘 보이게 하려고 요걸 좀 반복해서 썼어요. 요 p 태그를 반복해서 써서 이렇게 좀 크게 요 바탕이 보이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섯 번째 고급 기능으로서 일반 목록과 번호 목록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아래 한글이든 뭐 이런 워드에서도 이런 일이 많죠. 뭔가 이렇게 목록을 표시해야 될 경우가 있죠. 이럴 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이렇게 동그라미 점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로 나타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태그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은 그냥 UL,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UL로 닫는데, 그 사이에다가 LI 뭐, LI 뭐, LI 뭐, 이런 식으로, LI는 또 리스트 태그니까 이렇게 닫아주면, 요 태그만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다가 뭐, 목록을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OL이라고 나오면, 요거는 번호. 이렇게, 여기는 똑같은데, 결국 보일 때는,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목록을 하는 방법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거는 어떤 데 많이 쓸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뭔가를 이렇게 나열할 때, 이럴 때 일단은 쓰겠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이렇게 전자책 같은 경우 보면 맨 뒤에 이게 그 책의 참고 문헌들이 쭉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리스트는 아주 요걸 쓰면 그냥 딱이죠. 근데 이때는 OL보다는 UL을 쓰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7번째, 자, 고급 기술로서 제가 참고 자료 페이지 만들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 자료 페이지 만들기는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보통 이제 책을 다 이렇게 끝날 즈음에 참고 자료를 이렇게 꼭 써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거나 이제 그러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문헌들, 그리고 그 책을 쓸 때 참고했던 책들이 뭔지를 밝혀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UL을 썼어요. UL을 여기 옆에 있죠. UL을 썼고 여기다 리스트. 자, UL은 그럼 닫아야 되죠. 닫는 태그 띠르르 여기서 여기 닫는 태그 나왔고요. 그 다음에 li 해놓고 여기서 그냥 쭉 여기 한 줄에 쭉 리스트 li 닫고 li 열고 쭉 나오고 li 닫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줬어요. 사실 이 태그는 우리가 좀 번거로워서 그렇지 입력만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전자책에서 이렇게 참고 자료를 꼭 저는 웬만하면 여기 있으면 꼭 이렇게 코딩을 별도로 하라는 것을 많이 권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종이책을 할 때 이렇게 꼭 전자 참고 문헌을 많이 넣는 것이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책은 그렇지 않아도 전자책이 뭐 종이책보다 뭐 좀 떨어지는 어떤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을 우리가 편집할 때는 더욱더 전통적인 그 편집에서 지켰던 그런 규칙들을 좀 지켜주려고 더 노력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이 기회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우리가 시즐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즐에서 열어서 보면 지금 이렇게 이미지에 여기 텍스트가 있죠. 근데 요거는 제가 워낙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진을 배경으로 텍스트가 이렇게 입력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디자인 감각이 있는 그런 전자책을 만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요거를 할 때 먼저 우리가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키시라는 거예요. 저는 요 이미지는 welfare.jpg라는 파일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 welfare. 그러니까 페이퍼는 우리가 사이즈를 너무 큰 걸로 하지 마시고 제가 전자책에서는 우리가 전자책은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죠. 그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일부가 PC를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이미지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너무 또 작은 이미지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한 1000픽셀, 가로 1000픽셀 이하 정도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이미지예요. 자, 이런 이미지고 요거는 여기서 업로드하는 방식은 쉽잖아요. 여기 이미지 폴더를 오른쪽 클릭하셔서 Add Existing Files 요거를 클릭하셔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있는 위치를 찾아서 이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식으로 여기다 올려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난해한 거는 요 대목인데 자 근데 코딩을 해야 되는데 코딩이 이렇게 잘 보세요. 요 코딩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코딩은 제가 뭐라 그랬죠? 코딩은 약속이다. 코딩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 코딩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아무 상관이 없이 이제 되니까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대시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그 콜론 그다음에 URL 그다음에 이렇게 가로 열고 여기다가 요 대목을 잘 쓰셔야 되겠죠. 다운표 하나 땡땡 이미지스 웰페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소를 써주는 거예요. 주소랑 URL이죠. 가로 닫고 세미콜론하고 쌍따옴표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요 div 영역 안에서 요 div 영역은 어디죠? 여기죠. 자 여기까지예요. div가 닫히죠. 그리고 여기는 p 태그가 txt 파일을 이렇게 먹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div 안에서는 여기가 배경 사진이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배웠던 거 우리 목차.
여기서 했죠. UL이라고 하면은 그냥 동그란 점이 있는 그러한 목록이 나타나고, OL이라고 하면은 1, 2, 3, 4라고 하는 식으로 나타나서 책 보기 상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드린 건데, 요거는 근데 디폴트로 됐네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도 우리가 p 태그를 아래 위로 이렇게 좀 주면은 요것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txt에서 맑은 고딕이라고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고딕이 먹어서 좀 더 보기가 좀 편하게 나오죠. 글꼴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참고 자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리스트죠. UL에 요 참고 자료 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도 우리가 UL이라는 리스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 준 거죠. UL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문제가 있죠. 뭐가 있냐면 이제 요게 이제 그 기본값, 윈도우 기본값으로 먹히는 바람에 보기가 편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것도 우리가 txt 서식을 그대로 먹게 하려면 요거를 맨 뒤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좀 더 이 서식을 잘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낫죠?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코딩을 하는 요 순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요게 더 상위죠. 요 태그 안에서 요 안에 것들을 먹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가능하면 요렇게 맞춰 주시면 돼요. 그러면 UL도 요거의 하위죠. 그러면 여기 안에 더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좀 더 들어가게 하고, 근데 UL은 리스트는 UL의 하위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떼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 저는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바로 코딩을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코딩을 해서 제게 보내오는 그러한 전자책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순서를 맞춰서 깔끔하게 해서 하는 게 옳은 방법. 왜냐면 전자책 코딩도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협업을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깔끔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작성한 이 코딩은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해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올바른 코딩 방식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여기서 요거는 요거랑 같은 순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잘 정리하는 게 바로 올바른 코딩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시 교환해서 8번째 고급 기능 특수문자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문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특수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특수문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글과 영어를 제외하고 특별한 문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수문자는 뭐 이런 모양이에요. 보니까 알겠죠. 아, 이게 특수문자라구나. 근데 이 특수문자는 어디서 입력할까?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서는 이걸 입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면 문자표라고 기능이 있어요. 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없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쓰신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 CG를 쓰잖아요. 그러면 특수문자를 어떻게 써? 자, 어떻게 쓰냐면 워낙 윈도우에는 이 문자표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윈도우 10의 이러한 작업 표시줄에 보면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문자표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떠요. 그럼 문자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위에다가 글꼴을 지정하시면 이런 거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택하고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여기가 복사가 돼요. 그럼 여기다 복사된 거를 카피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렇죠? 간단하죠? 문자표 이렇게 쓴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 시질에서는 이 문자표 앱이 좀 유용하게 많이 쓰이죠. 여러 가지를 막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제가 좀 복잡한 거를 좀 써봤어요. 어떠냐면 이렇게 길어요. 자, 그러면 이걸 긴 거를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요 p 태그는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요. 그쵸? 자, 여는 p 태그가 열렸는데 기본적으로는 txt에 스타일 시트를 적용하는데, 그런데 스타일을 여기다가
막바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거는 텍스트를 가운데 맞춤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가, 어쨌든 요 p 태그는 요 가운데 내용을 가지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스팬을 또 넣네요. 스팬도 이거 직접 지정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가 바로 특수 문자를 갖다가 복사에다가 넣은 거예요. 동글뱅이를 여기 넣고 여기 넣는데, 자, 스팬 스타일, 컬러 그레이. 요거는 이제 회색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스펜으로 닫고, 그 다음에 스펜으로 하고 컬러 실버, 그 다음에 또 스펜 닫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칸 띄워서 스펜 스타일하고 컬러 그레이, 다시 그레이를 해서 이렇게 닫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이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제 이퍼브 전자책에서 내용을 이렇게 구분할 때 쓰기가 딱 좋아요. 요거 쓰면은 얌전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여기서 내용이 구분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키워드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김에 이것도 설명해야 되겠죠. 자, 키워드는 뭐냐면 H2 태그, 제목 태그 중에 하나죠. H1,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거에 대한 저기는 스타일시티는 TXTG라는 걸 했고요. 근데 여기 난데없이 아이디어 촉촉 막 나오죠. 요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H 태그를 기반으로 차례를 형성한다 그랬죠. 시질에서 이제 차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시질이 차례를 생성한 다음에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이걸 붙여놔요. 그러니까 요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긴 키워드. 요 전자책이 키워드를 요만큼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렇게, 요거는 p 태그로 그냥 입력한 거라서 별다른 게 뭐 어려운 건 없겠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7번에 나왔던 기능, 참고 자료 만드는 것과 키워드 만드느라고 특수문자 사용했던 거를 합쳐서 잠깐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H1 태그를 썼죠. H1은 여기 우리가 요렇게 챕터 제목을 H1을 썼고요. 요렇게 참고 자료 요거는 H2 태그를 썼어요. H2 태그. 그다음에 참고 자료는 UL과 LI 태그. UL 태그와 LI 태그를 썼고요. 요거는 아까 특수 문자, 그러니까 특수 문자에 대한 그러한 서식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요렇게 마지막에 페이지, 저는 이제 뭐 요건 하긴 나름이지만 마지막에 챕터는 이렇게 참고 문헌과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지금 짧게 나왔지만 보통 참고 문헌이 한 페이지 가까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좀 짧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좀 길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판권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권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9번째 고급 기능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판권은 보통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저자 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자 소개는, 그러니까 책에는 저자 소개가 항상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자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저자 소개를 제대로 안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종이책에는 겉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겉표지 안쪽에 보면은 요 날개가 접힌 부분에 보통 저자 소개 이렇게 있는데, 전자책은 그렇게 날개가 없다 보니까 아예 저자 소개를 아예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정말 잘못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책은 책을 쓴 사람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 신뢰를 걸고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소개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 전체를 판권 페이지를 저는 이렇게 구성해 봤어요. 이거는 꼭 정해진 룰이 있지는 않아요. 발행 정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꼭지 제목은 정했고, 그 다음에 H2 태그는 저자를 했어요. txt로 해서 여기에 저자에 대한 이렇게 스타일 시트를 p 태그이긴 하지만 txtwi라고 하는 저자를 위한 스타일 시트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나시죠? 요거는 p 태그로 해서 특수 문자를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서 지정을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판권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판권을, 그러니까 판권이라는 게 이제 그 책에 대한 저작권이 어디에 있고 누가 파는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H2 태그를 줬고 여 밑에다가는 이제 P 태그인데 일반 본문인데 이거는 txtb, txpr 그다음에 이런 PR 이런 태그를 줘서 여기까지 왔고요. 맨 마지막에 요 텍스트 카피 뭐 이런 식으로 카피를 하나씩 넣어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권 페이지를 구성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판권에 들어가는 내용은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거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관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는 판권, 여기 판권에 들어가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판권에는 책 제목, 발행일, 편의인이, 기획자, 편집자, 디자이너, 출판사 이름, 출판사 등록일, 출판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런 내용들을 쭉 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판권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질에서 이 실제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지를 열어보시면 제가 요거는 12번 그러니까 별도의 파일로 구분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판권에 관련된 페이지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전자책에서는 저자 정보를 어디다가 작성할 만한 데가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요 판권 페이지를 별도로 해서 여기에 저자 정보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필요하다면 여기서 이제 뭐 사진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는 헤드 부분은 똑같아요. 뭐 다를 바는 없지만 이제 바디 부분 안에서 H1 태그로 여기 제목이라고 입력을 해줬고요. 여기는 H2, 여기는 저자에 대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이 뒤에는 판권에 대한 내용이다. 이 안에 H2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H1과 2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저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txtw라는 txtwi라고 하는 스타일시트를 따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txti 여기 이렇게 돼 있죠. txtr, txtwi 이런 식으로 해서 맑은 코드이고 0.9 나머지는 없고요. 이렇게 행간 지정했고 마진도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양끝 맞춤으로 지정했네요. 그 다음에 intended 그러니까 1, 2M을 들여쓰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건 txtwi를 지정해서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판권 내용이에요. 판권 내용인데 판권도 여기서 H2라고 지정을 했고요. 여기는 요 제목, 책 제목은 그냥 이렇게 txtb라고 지정을 했고 여기는 본 내용이죠. 이거 이제 언제 발행을 했고 막 이런 내용들은 txtpr이라는 방식으로 따로 또 서식을 지정했네요. txtpr 여기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서식을 지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질은 계속 이렇게 스타일 시트의 어떤 특정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일, 서식을 지정한 항목들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항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 책을 편집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와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러면 다시 이제 교환으로 넘어가서 전자책의 고급 기능들을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번째 고급 기술로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메타데이터 작성이에요. 자, 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전자책에서는 EPUB 작성에서는 필수 항목이에요. 이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바로 에러로 딱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근데 그 중에서 제목, 저자, 언어, 발행인 요거는 되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걸 안 쓰면은 절대 안 되고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입력하냐? 근데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 전자책, EPUB 전자책의 편집을 다 끝난 다음에 모두가 끝난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입력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만약 이제 발행인이라든가 ISBN이라든가 뭐 저작권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이것이 필수적인 항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메타데이터 입력도 이따가 제가 CG에서 한번 실행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11번째, 매우 중요한 이제 기능인데, 그건 뭐냐 하면, 여기서, 여기 설명을 안 드렸, 여기 이제 떠서, 그러니까 도구에서 메타데이터 에디터, 요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요런 게 떠서, 여기에다가 책 제목, 저자, 그 다음에 언어가 뭔지 요거 꼭 지정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기본 항목 더하기를 클릭하셔서 다른 항목들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볼 내용이 차례 만드는 내용이에요. 자, 차례 만드는 내용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H1, H2 태그, H3까지 만약 태그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목으로 써야 될 거에 대해서 H 태그만 정확하게 다 열고 닫고 이것을 명백하게만 하면 바로 이거는 요 메뉴만 클릭하면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목차가 없다가 여기서 도구 메뉴에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이거 차례라고 하거든요. 그걸 클릭했다가 제너레이트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클릭하면 돼요. 여기 메뉴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차례 만들기가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H 태그 만들었는데 잘 됐나? 혹시 내가 빠뜨린 거 있으면 빨리 넣으시고 다시 이걸 여셔서 아, 여기 껴들었구나 이렇게 하고, 어떤 것들은 목차에서 빼고 싶은 게 있다면 여기서 체크를 지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차례가 바로 형성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운 거는 뭐가 어렵냐면 본문에서 H1, H2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제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H 태그를 정확하게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게 그게 더 복잡한 거지.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별로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도구 메뉴에서 차례에서 그냥 제너레이트 테이블 오브 컨텐츠 요것만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요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없는 것만 확인하고 OK만 누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점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요거는 과정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근데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차례를 생성했거든요. 생성을 했는데 또 고칠 수가 있죠. 아니면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내용을 제가 12번째 기술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가 내용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도구에서 또 테이블 오브 컨텐츠에서 이거를 다시 클릭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미 했던 거, 그게 이제 이미 새로 추가된 것들이 여기 목록으로 나타나져요. 그러면 여기서 변화된 부분, 내용에서 변화된 부분이 반영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OK를 누르면은 바로 추가가 된다는 거. 바로 추가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자동으로 됐는데 이 내용은 어디 있을까? 바로 어디냐면 우리가 CG에서 보면 맨 밑에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파일이 있을 거예요. toc.ncx라고 하는 이제 x라고 하는 그러한 파일이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뜨면 여기 안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코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에러가 생겼을 때 뭔가 이 제목을 작성하는데 에러가 생기면 여기에서 확인해서 코딩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딩을 좀 바꿔서 차례를 수정하기도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는 13번째 고급 기능은 이거는 당연히 에러 체크하는 거 있죠? 자, 에러 체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다 생성돼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한 다음에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러 수정할 때는 그러니까 에러 체크하는 거죠. 아,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미 그 내용이 보강되거나 했을 때 다시 하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DOC, NCX에 있다. 요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중요 기능은 바로 전자책, 오류 체크인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것 또한 뭐냐면 도구 메뉴에서 validate if of with flight crew 요 메뉴가 있어요.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가 알아서 막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맨 뒤에 메시지가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타나면 영어로 나타나거나 한글로 나타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나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것까지 여기서 에러가 없다라고 할 때까지, 에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에러가 있는 걸 찾아서 고쳐야 돼요. 코딩을. 이게 되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게 그 틀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이걸 말로 다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그러면 거기 보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몇 번째 행위에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 있어요. 그럼 그 줄에 가서 거기에 왜 H2 태그를 열었는데 H2 태그를 닫질 않았어요. 뭐 이런 에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서 검사를 다 끝내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뜨면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에러 체크는 이 오류는 굉장히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왜냐면 코딩할 때 뭔가 하나를 빠뜨리면 다 에러가 되니까 이거를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잘 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이퍼브를 만약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자책 플랫폼에 올릴 때 이런 오류 체크를 반드시 하셔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전자책 플랫폼에서도 이걸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자책 오류 체크가 없는 전자책을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전자책을 만드는데 전자책의 전자책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 내용 우리가 CG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G로 다시 왔고요. CG 프로그램을 다뤄 왔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데이터 입력인 것 같아요. 자, 툴스에서 메타데이터 입력은 메타데이터 에디터 요걸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메타데이터가 입력하는 게 나오죠. 요거는 되게 쉬워요. 책 제목 입력하시고 지은 이름 입력하시고 요 언어가 어딘지를 입력하시면 요게 이제 필수는 다 끝난 거예요. 필수는 다 끝난 거고 여기다가 이제 어떤 사항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거 에디트 베이직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추가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타이틀은 뭐 이미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뭐 날짜라든가 출판사 이름, ISBN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ISBN이 있다라고 한다면 OK를 눌러서 이렇게 ISBN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ISBN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것들 뭐 출판사가 어디냐.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출판사 됐죠? 여기다가 밸류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어떤 출판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차례 만드는 거겠죠? 차례 만드는 거 똑같아요. 툴스에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 여기서 제너레이트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얘가 생각하는 H12 태그를 넣은 것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생성을 해요. 이대로 할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대로 목차 맞지? 이대로 할 건지 물어봐. 그러면 확인하시고 맞으면, 근데 뭐가 빠진 게 있다면 아마 H1 태그나 2 태그를 안 한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 그럼 이거 빠졌네. 그러면 가서 H1 태그를 한 다음에 다시 와서 여기서 OK를 누르시면은, 자, 그러시면은 뭐가 변한 건 없는 것 같아? 윈도우에서 뷰에서 보시면은 뷰에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를 클릭하시면 이런 게 떠요. 자, 목차가 이렇게 뜨면은 우리가 목차를 제대로 작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다가 보면 여기 안에 또 내용을 막 수정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목차 이거 수정이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다시 켜시면 돼요. 툴스에서 다시 켜서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정된 내용이 여기에 보통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OK를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차례를 수정하는 것까지 배웠으면 마지막으로 13번째 고급기능, 자, 툴스에서 validate ifab with flight crew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놈이 이렇게 딱 보고 문제없다고 떴죠. 이 메시지를 뜨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ifab를 편집하는 사람의 아주 크나큰 기쁨. No problem found. 이게 아마 한글 버전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뜰 거예요. 근데 영문 버전이라서 no problem find. 이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ifab가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작업이 끝난 거고요. 자, 교환으로 가서 마무리 인사말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은 본문에 선 넣는 방법, HR 태그 잊지 마시고요. 이거는 닫는 태그가 없다. 그 다음에 단락에 배경 넣을 때 여기다가 이제 스타일을 직접 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지정한 거, 글꼴새를 직접 지정한 거, 이거는 컬러라고만 하면 글꼴이 색일로 직접 먹을 수가 있고요. 단락 테두리 지정하는 거, 스타일 보더 EPX
솔리드, 다찌블루 뭐 이런 식으로 지정했고요. 이미지 배경 나타내는 거 그거는 이미지를 업로드 시키고 나서 이러한 식으로 태그를 이제 그 코딩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목록, 빈 목록은 UL, 그 다음에 번호 목록은 OL. 참고 문헌 페이지 만들 때 제가 p 태그를 앞뒤로 써주라 그랬죠. 그러면 목록이 좀 이렇게 맑은 코드 이런 걸로 깔끔하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특수 문자 사용할 때 스펜, 스타일, 컬러,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 문자 넣었죠. 그 다음에 윈도우의 문자표를 확인하시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판권 페이지 만들 때 저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따로 스타일 시트를 좀 만들어서 해봤고요. 메타데이터 입력할 때는 툴스 메뉴, 그러니까 도구 메뉴에 메타데이터 에디터 클릭하시면 되고, 차례 만들 때 도구 메뉴 테이블스 오브 컨텐츠, 제너레이트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걸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미 중간에 또 막 뭘 보강을 했을 때 다시 누르시고 OK를 누르시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자책 오류 체크하는 거, 툴스 밸리데이트 이퍼브 위드 플라이트 크루 요걸 클릭하시면은 자기가 이 오류를 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러가 있으면 거기에 뭐라고 떠요. 몇 행에 뭐가 문제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해서 수정해서 다시 오류 체크를 해서 그 말, 그러니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을 들으시면은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긴 시간이긴 하지만 한 번에 굉장히 너무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하는 다음 시간에도 뭘 좀 배울 게 중요한 게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기술에서 이 코딩, 이퍼브 코딩 기술에서 아주 고급스럽면서도 꼭 필요한 기능들 13가지만 제가 모아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좋은 책 만드시는데 사용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